안녕하세요. 오늘 육식갑자 운세에서 오늘 호랑이띠, 범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띠는 5종류의 이제 호랑이띠가 있죠.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경인생은 백호죠. 백호, 하얀 호랑이. 그렇죠? 그리고 갑인생은 청호라고 합니다. 청호. 그리고 기운은 갑인생하고 임인생이 굉장히 강합니다. 백호가 강할 것 같은데 백호는 이 운세 기운에서는 힘을 좀 못 써요. 그게 그 해설을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호랑이띠도 같은 호랑이띠라도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호랑이띠니까 뭐 팔자가 싸남니 뭐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뭐 가부된 사람이 많니 뭐 여러가지 설이 많은데 그건 다 망설이고요. 호랑이띠 하나만 가지고 해설하면은 안 되죠. 이 운기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인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6, 74년생이 되겠네요. 그분들의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장명할 때 참고사항이라든가 행운방향이라든가 행운주파수라든가 그 다음에 신강사주, 뭐 신약사주, 행운방향, 뭐 재물주파수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드리고, 특히 로또 행운번호 중에서 끝수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먼저 이제 이 갑인이라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인년에 태어난 사람의 운세, 그러면 갑인, 이렇게 한문으로는 이렇게 갑인 이렇게 쓰죠. 이 연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몇 년에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러니까요. 여기는 갑인이니까 방금 74년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요. 74년생이 갑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갑인월에 태어났다. 이건 이제 정월달이죠. 갑인월이니까 1월달입니다. 그리고 무슨 날에, 갑인날에 태어났다. 호랑이날에 태어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은 어떻게 되냐. 갑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의 이제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갑인이라는 이제 글씨가 써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띠 하면은 호랑이띠라도 갑인생이다.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행으로는 목기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갑목, 인목 그랬죠. 그렇죠? 천간으로는 갑자가 들어가고 지지로는 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목기운이다. 알기 쉽게 나무 기운이다. 이렇게요. 나무는 뭐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해설을 들으시면서 목기운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일까? 사실 목기운은요, 굉장히
이 강한 기운이에요, 원래요. 왜? 불을 만드는 재료가 목기운이죠. 불. 우리 태양도, 태양 에너지도, 원 에너지는 이 목기운에 들어있어요. 즉, 뭐냐? 수소 아시죠? 이 수소가 목기운이에요. 그리고 화는, 원래 화기운은, 우리가 헬륨 있죠? 태양 에너지가 이제 수소가 폭발하면서 헬륨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그 열 에너지가 우리 이제 우주로 퍼지잖아요. 이 나무 기운이 굉장히 제일 높은 기운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이 목기운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수소가 가볍죠. 그리고 태양 에너지까지 도달하는 에너지가 이 목기운이에요. 즉 수소 에너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테나가 이 길겠습니까? 높고 예지력이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자, 이게 연주는 이제 머리라고 그랬죠. 월주는 몸통이라고 그러고, 우리 흉부, 일주는 우리 몸 속의 내장 부위죠. 이렇게 이장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장이 이제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시주는 우리 하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부를. 그러니까 이 갑인생들이 머리에 갑인이라는 이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지식과 해박한 어떤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갑인이라는, 인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요, 무토, 그 다음에 병화, 불, 그 다음에 큰 나무, 갑,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천간은, 하늘의 기운은 열려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지, 즉 땅의 기운은 흙을 다 파봐야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다. 그리고 그 깊이에 따라서도 다 틀리다. 제일 먼저 인목이라는 이 저기를 해체, 이게 땅을 파보면은 제일 먼저 흙이란 무토, 양질의 흙이 나옵니다. 양기운의 흙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이에요. 불. 우리 마그마 있죠. 지구도 열이 있잖아요. 지구 열이 이제 태양열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지구가 열을 흡수해줘. 그래서 그 열이 모아져 가지고 다시 또 분출하게 되는데 그걸 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큰 에너지가 인목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하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재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인목은 토기운도 들어있고 화기운도 들어있고 목기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 인간사업에 얘기하자면은 이 간목은 큰 재물을 일단 껴안고 있어요. 자기가. 이 속에 본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갑인생들은, 호랑이띠, 청호, 갑인생들은 일단 재물은 걱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큰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겠죠. 겨울에 태어나도 얼어 죽을 일은 없다. 그 다음에 또 나무에 대한 이 그런 큰 기운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는 경쟁자가 항상 있다. 같은 글씨죠, 이게요. 갑자가요. 그러니까 같은 경쟁자다. 현재간도 어떻게 되죠? 경쟁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내 먹을 것이 적겠죠. 이렇게요. 그 속에 나하고 똑같은 기운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있다. 근데 나 혼자
태어났다면 나 혼자 다 내 차지가 되는데 이 간목이 하나가 더 있어 형제간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분배가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적어진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운. 우리가 궁합을 보면은 뭐 호랑이띠는 뭐 알띠하고 개띠가 좋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요. 그냥 궁합은 좋고 나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인, 오, 술 해가지고 이 불이 이 인, 오, 술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불기운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신강사주 같은 경우에는 불기운으로 변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삼합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다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이 삼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딱 좋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가 본인의 기운이 약하냐 본인의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랑이는 말하고 개하고가 합이 들어있다. 무슨 합이냐? 불이다. 화기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재라고 아시죠? 우리가요. 삼재는 이 끝에 인호술이면은 신유술, 그러니까 원숭이에, 닭에, 개,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저기가 끝났겠죠. 삼재가요. 갑인생들은요. 그래서 이제 삼재는 이렇게 세 개의 기운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삼재라는 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사주에 신약사주, 신강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가 오면 오히려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재물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기운이 조절되어 가지고 근데 이제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조금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요. 그냥 삼재로 뭐든지 다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지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갑이는 전번 시간에 배운 기해하고 합이 들어가요. 차라리 갑이는 기해생을 만나면은 서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간지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갑하고 경은 7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뜻이다. 그런데 갑자가 강한 사주면은 그래도 견뎌가지고 뭐 그렇게 뭐 크게 안 다칠 수도 있는데 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면은 크게 다친다.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미리 이런 걸 이제 좀 봐두고 이렇게 사귈 때 참고를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경신입니다. 경신. 이게 조금 저기가 약간 좀 틀렸네요. 쥐띠가 아니고 원숭이띠. 원숭이띠요. 즉, 이 원숭이를 만나면은 인신상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충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금기운이죠. 여기는 목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금금목 해가지고 이 충이 돼요. 인신충은 굉장히 큰 불에 해당하는 그런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충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강한 충살이 오게 돼요. 그래서 경신이라는 원숭이띠죠. 원숭이띠하고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닭하고 온진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상에서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뭐 공망이 되거나 또 이걸 또 충하는 어떤 유하면은 인유원진이지만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신이라는 이 기운이 와가지고 충호를 시켜가지고 원진을 또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인월에 태어난 사람의 운세는 이렇게 1월달이죠. 정월달. 근데 정월달에 어떤 기운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운명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좀 다 합의되는데, 여기는 올주에는 부모의 기운, 그렇죠. 나를 태어나게 해준 우리 부모님의 기운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올주에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성격은 대단히 이 의욕도 강하고 자식 욕심도 많고 재물에 대한 기운도 많고 여러 가지 박식한 지식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자리일 뿐이지, 자리예요, 자리. 만약 여기가 신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서요. 내가 이기는 기운이 부친이 되니까요. 나를 태어나게 한 기운은 여기가 토기운이 이제 나를 태어나게 한 기운이에요. 여기는요. 노란색 있죠. 진이라든가 미 이런 기운들이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에 갑인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이 기운이에요. 이게요. 갑이라는 기운이 이제 본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는 5월달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죠. 여기는요. 5월달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간목이 불에 지금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 있는 이제 나무랑 마찬가지. 그래서 기운이 약해져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세력이 많죠. 간목이 지금 4개나 있어요. 목기운이 4개나 있고 불기운이 또 3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판단은 어떤 기운이 많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물기운이라도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간목이 그 물기운에 의해 가지고 이 불을 이길 수가 있는데, 물기운도 없고 그냥 건조한 나무 같으면 포로로 타고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세는 내 자식은 어떤가, 여기 내 환경, 내 부하운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뭔가에 아끼는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기운들이 이게 이제 자식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이 안에 어떤 이 기운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만약 여자 사주라고 그러면 여기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운도 자식이고 자리도 자식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신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자식 기운인데, 자식의 기운에 자식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사주 하나 가지고 우리 육친, 그러니까 가족들의 모든 기운을 다 여기서 내 사주로도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다 나오겠죠. 그래서요. 자, 여기 이제 만약에 갑자가 갑인이라는 기운이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내 몸통에 내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내 기운이.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되시겠어요?
자, 갑이는 간하고 쓸개를 말합니다. 이 목기운은요. 그 다음에 이 목기운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황색이에요. 여기는 황색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죠? 이분은 이장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이장이 안 좋아요. 이분은요. 이장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남자분 같으면 의처증도 있고요. 여자분 같으면 의부증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왜? 토기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잖아요. 토기운이 믿음과 신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진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렇게 무라는 이 기운들은 이장을 뜻해요. 이장. 근데 이 미라든가 이런 것은 비장을 뜻합니다. 비장. 이게 위장 비장이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는 이장하고 비장이 같이 안 좋게 되겠죠. 노란색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꼭 아프다. 이 위장에 이런 노란색이 표시가 안 되신 분들은 무릎 관절까지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 문제도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건강, 재물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재물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갑의 재물은 이 진하고 토의 이 토기운이에요. 노란색이 재물입니다. 그 노란색이 없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재물 기운도 약하다. 그래서요. 의욕만 강해가지고 이제 이 사주는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여러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저질러만 놓고 어떻게 되죠? 정리를 못하는 그런 기운이죠. 정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금기운이 있어야 정리를 하는데, 이 금기운 하나로 이 많은 기운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이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 처갓집이 되죠. 장모가 돼요. 장모.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처갓집 기운으로 이렇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 그 기운이 일만 저지르고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니면은 자식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챙길 수가 없어요. 막 바깥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도 많이 저지르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 갑인이라는 이 글씨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는 이렇게 만세력에 보면은 이런 날짜가 다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요. 7일날은 뭐 갑진일, 8일날은 을사일, 9일날은 병호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달, 무슨 월, 무슨 날을 하면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이 시간, 일, 또 태어난 월, 태어난 년, 이런 그 모든 기운들이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디지털 부호처럼 사주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갑인이라는 글씨가 나오면은 사주 중에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목을 만나면, 인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인이니까 인이라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호랑이띠 말합니다. 이 갑이라는 이 기운이, 이건 이제 일주에 있으면 본인이에요. 이게요. 갑이라는 기운이 인목을 만나면은 녹궁, 우리 그 록 있죠. 재산, 재물, 그 국가에서 받는 녹봉 있죠. 녹궁으로서 든든한 뿌리가 되고, 사주 중에 물이 많아도 인목은 지장간에 병화가 이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제 떠다니는 것도 막아주고, 그 흙이 있잖아요. 아까 그 봤을 때 여기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무토라는 흙이요. 그 다음에 불, 이렇게요. 뜨거운 기운. 이걸 말하죠. 떡 버티고 있어서 나무가 떠다니는 것보다 꽁꽁 어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해수하는 인해로 짝꿍을 이루니 좋다 그랬죠. 해수는 아까 기해, 저번에 설명은 기해에서 해수가 나오죠. 이렇게. 해수는 큰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이 기운이 굉장히 좋다. 그러나 역시 인목도 과다하면 좋지가 않으니 재물과 간직이 설당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게 인목이 너무 많다 보면은요, 물기운이라든가, 그리고 이 토기운도 인목이 너무 많으면요, 서로 이 목기운들끼리, 목은 굉장히 큰 고목인데, 나무가 뿌리를 뻗을 때 굉장히 멀리까지 뿌리를 뻗죠. 그래서 나무 두 개가 만약에 서 있다. 뭐, 서너 개가 서 있다.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을 때가 땅의 양분을 더 훨씬 더 서로 차지하려고 막 서로 경쟁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경쟁을 가장 심하게 하는 이 기운이 목기운이 간목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그냥 뭔가 인기도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갑인일생은 자립정신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하고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그 자만심으로 이제 실패하게 하십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은요, 가장 사업할 때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잘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잘 응용해 가지고 그걸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사업을 하면은 거의가 다 안 돼요. 왜? 사장이 너무 똑똑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해도 잔소리, 이걸 해도 저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갑인일생이, 갑인이라는 이 글씨가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아, 나는 내가 알아도 조금 자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셔야죠. 그 다음에 거목, 큰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으니 그 누구한테도 허리를 굽히겠어요. 나무는 한 번 딱 세워지면은요, 바람이나 불면 조금 움직이니까 절대 남한테 허리 굽힐 일이 없죠. 꺾이면 꺾겠지. 그죠? 나무도 성질에 따라서 이제 그 덩쿨이나 이런 나무들은 그냥 희어지고 있지만 이 고목이기 때문에, 가비는 양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허리를 꺾지 않는다. 그렇죠? 고집이 그렇게 세야죠. 그래서 이제 고집으로 망하기 쉽고, 애정공도 역시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다 실패하기 쉽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사람이 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껴안아 봐야 뭐 단단하고 있겠죠. 뭐 나무가 어떤 뭐 제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나무도 이제 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기의 교류는 있지만 나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즉 자기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특히 사신이 가중되잖아요. 사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안녕하세요. 자연 스타일, 우리 자연사랑 장명교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신년운세, 그 다음에 올별운세, 그리고 평생사주, 건강운이라든가 재물운, 즉 로또 운세에 있어서 당첨될 시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회차 이제 그 행운수를 잘 활용해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평생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지침서로 활용하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사주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생년월일 시에서 나온 연주라든가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오행, 색깔별로 분석을 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의 사주다 그러면은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본인의 기운이라든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부운, 재물운, 그 다음에 재물은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나고, 내가 혹시 이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어떤 시기에, 어느 시기에 당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내 직업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형제운이라든가 건강운, 자식운, 성격의 운세라든가 성격에 대한 어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름하고 이름도 우리 한글 이름을 이제 감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문도 같이 감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고 나쁘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 내 사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또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이제 그 로또에 대한 이 해설을 사주 분석하고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로또 행운 번호는 이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평생 번호 5개를 조합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 회차 고정수와 개돈수를 이제 잘 활용하시게끔 영상을 계속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번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이해가 되게 다 해드려요. 그리고 이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명도 여기서 같이 해야 됩니다. 장명은 한글 이름, 한문 이름을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보다 더 확률이 높고 많은 이 번호보다도 내 평생 번호로 어떻게 이제 사주 행운수를 만들어 가지고 로또 번호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직접 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방법만 알아두시면은 매주 회차 같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고, 또 계단수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분처럼 이렇게 당첨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당첨된 그 번호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고액 당첨에 가깝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평생 사주를 보기 위해서 사주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사주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내 이름에 어떤 기운이 들어있고 내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를 먼저 알아두시고 이런 로또에 도전하신다면 굉장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장명이라든가 개명, 그 다음에 이름풀이, 그 다음에 사주 분석, 그 다음에 신년 운세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 카톡이라든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서를 우선 보내드립니다. 그 안내서를 보시면은 그 안내서에 적힌 그대로 이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에 보면은 신청 방법 해가지고 이름풀이는 어떻게 해서 생년월일이라고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분석을 해서 순서대로 들어오시는 접수된 순서대로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